오늘 소개해드릴 뉴욕 태생의 제임스는 서울에서 한 달간 살고 나서부터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하면서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과연 제임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IT 박람회에 참가하러 온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제의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예요. 블랙핑크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고급스러운 아파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 연예인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서 제가 직접 겪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함께 한국의 고급 주거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제가 느낀 감동적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얼마 전 제가 레딧을 둘러보다가 한 외국인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독일에서 온 디지털 노마드였는데 한국에서 몇 달간 체류하게 되면서 우연히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머물게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 아파트가 로제의 집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엄청난 설렘 속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아파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편리하다고 말했죠. 사실 저도 그 글을 보고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찾아보고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곳에서 벌어질 일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줬죠. 저의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IT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한국에는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으로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건 순전히 업무 때문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IT 박람회에 참가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지낼 곳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잡아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아파트겠지라고 생각했죠. 업무가 바쁠 테니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한 그 아파트 단지는 그저 그런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죠. 미국에서도 꽤 괜찮은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막상 직접 경험해보니 그 말이 실감 나더군요. 건물의 외관부터가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작은 도시처럼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카페, 편의점, 심지어 영화관까지. 아파트 주민들은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의 보안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24시간 경비원들이 단지를 순찰하고 출입문마다 최신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카드키를 사용해야 하고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사실 미국에서 살 때는 이런 정도의 보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출입문에 비밀번호 정도 입력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 아파트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보안이 철저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런 세심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단순히 고급스럽고 보안이 좋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곳에는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심지어는 미니 영화관까지 있었죠. 아파트 내에서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설계된 거예요. 처음 며칠 동안은 이 모든 시설을 다 둘러보느라 바빴어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놀라움은 더 커져만 갔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설의 편리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였어요.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잠깐 커피나 한잔 하려고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무언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로제였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니었죠. 그 순간 머릿속으로 혹시 로제일까? 라는 착각을 잠깐 했던 겁니다. 그녀는 단지 로제를 닮은 다른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로제를 너무 의식했나 보네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제 호기심을 점점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서 머무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연예인이 사는 고급 아파트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이곳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과 배경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외교관, 대기업 임원,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까지. 이곳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주거지 이상의 특별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장소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이곳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제가 로제의 아파트 단지에 살기 시작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서의 생활은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급스럽고 편리한 주거 시설에 감탄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가 제공하는 삶의 질과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은 점점 더 달라졌죠. 제가 머물던 아파트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단순히 생활의 편의를 넘어 일상을 즐기고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헬스장은 호텔 수준의 시설을 자랑했고 수영장도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을 줄 만큼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헬스장에 가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만큼 이 아파트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주거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IT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은 제가 본 어느 나라보다도 효율적이었죠.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서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이 초고속이었고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시간과 노선을 정확히 맞추는 시스템으로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선 생각지도 못할 수준이었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단지 바로 앞에서 버스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었어요. 출퇴근이 이렇게 편리하다니 한국이 얼마나 교통 시스템에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일찍 끝나고 아파트 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주민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는 일본에서 온 사업가였고 이 아파트에 몇 년째 거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이곳의 생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한국에서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이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이 아파트가 단순한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저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주거 환경을 최고의 생활 조건으로 느끼고 있었죠. 물론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그저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을 넘어 모든 생활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사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마냥 화려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서 저는 잠시 당황하게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고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 평소와는 달리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순간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제가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리사무소에서 곧바로 기술자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아파트의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속한지를 체감했죠.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술자들은 제게 친절하게 고개를 숙이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몇 시간,
심지어는 하루 이상 걸리기도 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편조차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이들의 프로페셔널함에 다시 한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놀라운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파트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국의 발전된 문화와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아파트에서 겪은 뜻밖의 오해와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주 장을 봤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반단이 필요한 것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 갑자기 계산원과의 작은 오해가 생긴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습관대로 계산대에 내 카드를 그냥 올려두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카드 결제를 이렇게 무심코 하는 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행동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계산원이 저를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카드를 집어들며 정중하게 직접 결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에서 살짝 기분이 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투가 딱딱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규칙에 엄격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은 그저 피곤한 상태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 있었던 터라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으면서도 계속 그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국의 결제 문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계산대에서 카드를 무심코 올려놓는 행동이었죠. 카드를 손에 들고 직접 건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작은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를 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그 슈퍼마켓에 다시 들러 계산원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일을 사과하면서 제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설명했어요. 계산원은 웃으면서 제 사과를 받아줬고 전혀 문제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실수한 것을 이해해주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편리함과 발전된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배려에서 진정한 매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작은 배려와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었죠.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한 시스템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워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풍부해졌어요. 이제는 그 아파트 슈퍼마켓의 직원들과도 종종 인사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급 아파트라는 것에 흥미를 느꼈지만 이제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물리적 편안함 이상의 것이었고 제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말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멋진 아파트에서의 거주 경험을 넘어 제 삶의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단순한 업무 출장과 더불어 블랙핑크, 로제가 살고 있다는 그 유명한 아파트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는 기회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매력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끼게 된 것이죠.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저에게 그저 편리하고 발전된 나라라는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는 그 상징적인 예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보안부터 편의시설까지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아파트 내 헬스장, 수영장, 카페, 슈퍼마켓, 심지어 도서관까지 정말로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정말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삶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감동했던 부분은 대중교통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대중교통과의 연결성이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할 때에도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항상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물리적인 편리함과 발전된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였습니다. 처음에는 로제의 아파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곳이 단지 유명인들이 사는 화려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소통에서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 겪었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오해를 풀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작은 오해였죠. 카드 결제 과정에서 생긴 그 작은 오해는 제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배려와 예절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산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저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이후로는 한국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의 직원에게 다시 찾아가 사과하며 배운 것이 많았다고 전했을 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별일 아니었다고 대답해줬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주민들과도 친해지게 되면서 그들 역시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업가, 영국에서 온 교사, 그리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이야기했죠. 특히 그들은 한국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높은 삶의 질을 칭찬했어요. 이 아파트에 살면서 느꼈던 안전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뉴욕에서의 생활에서는 종종 느꼈던 불안감이 한국에서는 사라졌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발전된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한국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공동체 의식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죠. 아파트 내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은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IT 강국이나 K-팝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깃든 나라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곳이었죠. 그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따뜻함 덕분에 저는 한국을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곳에서 얻은 경험은 저를 미국으로 떠나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출장이라는 이유로 오게 된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은 곳이 되었어요. 아파트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대해 궁금하거나 이곳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길 추천드려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고 또 따뜻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자부심을 선사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